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육인과 함께하는 보육인 리더스쿨 라엘과 민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교사 소통의 여왕이 되기 위해서 부모와의 소통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부모와의 10계명 제 1탄입니다. 민쌤,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역망 카페 글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어린이집의 재원생인 엄마였는데 엄마의 고민을 지역망 카페에 올린 거죠. 그 엄마의 고민은 이러했어요. 아이가 어느 날 알림장 포토 앨범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A 선생님을 짚으면서 선생님 무서워. 어린이집 안 갈 거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엄청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고민 끝에 선생님과 상담을 하죠. 선생님, A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무섭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선생님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어머니 자녀와 A 선생님은 일도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민쌤은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소통을 잘 하시는 선생님도 저희 주변에는 정말 많이 계세요. 네. 그렇지만 다르고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가 딱 그렇죠. 우선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아이의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엄마가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공감해주고 왜 아이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함께 고민하고 파악하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답니다. 네, 맞아요. 결국 이 엄마는 이 일을 계기로 선생님과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은 퇴소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퇴소 끝나면 좋으련만 댓글들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이렇게 달려있었어요. 저라면 아이가 이유 없이 무섭다고 할 리가 없기 때문에 CCTV를 보자고 저는 요청할 것 같아요. 아이의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문제는 이런 데에서 비롯됩니다. 요즘 사실 별일 아닌데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CCTV까지 보게 되고 또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요즘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라엘, 우리 보육인들이 소통을 정말 참 잘해야 되는데 네.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엘이 오늘 어린이집 부모와의 소통 10계명을 들고 왔어요. 어린이집 소통 10계명 첫 번째. 짜잔! 네. 첫 만남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인사, 용모, 네. 행동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한다. 첫인상 정말 중요하죠. 첫 만남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첫인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첫인상은 3분, 심지어 10초에 결정된다 이런 말까지 있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 또는 맥락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먼저 입력된 정보가 나중에 입력된 정보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첫 만남에서 실수를 하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더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라면 교사다운 첫인사, 교사다운 용모, 교사다운 언행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떠한 경우라도 부모와 예의를 지키며 존중하도록 교사는 노력한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케이스하고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아이의 말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마주칠 일이 1도 없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교사다운 표현이 아니고 네. 부모에게 예의가 없는 응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 외에 부모가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요즘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네. 우리는 교사니까요. 네. 또 세 번째, 부모와 사적인 만남이나 관계는 갖지 않도록 한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교사와 부모가 자녀의 일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또 만남을 갖게 되고 친분이 형성되는 사례를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보기도 했어요. 이거 정말 위험천만하지 않나요? 특히 아이의 첫 선생님인 경우에 부모가 고마움을 격하게 표현하다 개인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재혼 중일 때 만남을 갖는 거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민쌤은 26년의 경력이신데 그동안 부모와 개인적인 만남이라던가 친분을 형성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네. 교사로서 공과 사는 철저한 사람. 오, 역시. 다른 네, 것보다 네. 교사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네. 철저한 교사 자신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26년 부모와 소통하다 보면 사적으로 친해지고 싶을 만큼 다가오거나 또 느낌이 좋은 부모님도 계세요. 맞아요. 그러나 민쌤은 부모는 부모, 교사는 교사, 이 신념으로 지금까지 교사 생활을 하고 있네요. 훌륭하십니다, 역시. 우리가 보육하는 아이들이 의사소통과 사회생활을 한참 배워가는 시기죠. 모든 부모가 그런 건 아닌데요. 가끔 아이들이 어려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 교사와 친분을 쌓고 어린이집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부모가 가끔씩 있어요. 제가 5남매의 엄마잖아요. 우리 아이 키울 때 그런 엄마를 봤어요. 많이 안타까웠어요. 선생님에게 선물 공세를 한 후 선생님과 친해져서 어린이집 원장의 사생활, 또 식자재 재료는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또 교사와의 관계들까지 파악해서 저에게 이 신나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수 없냐고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아, 정말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사실 최악의 경우지만 어쨌든 교사와 부모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부모와의 소통 중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반드시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네, 제가 중간관리자잖아요. 네. 라헬, 네.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제가 중간관리자만 몇 년을 했을까요? 선물 있나요? 네, 기대해보세요. 네, 기대할게요. 좀 어렵다. 민쌤이 26년을 일했고, 그러면 한 8년 후부터는 중간관리자로 일하지 않았을까요? 진작 파악을 해놓을 걸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찍어서 중간관리자만 14년? 땡! 그러면 한 16년? 아니요, 그것보다 더 기네요. 아, 길어요? 네. 역시 능력자. 네. 저는 일반 교사는 5년만 하고요. 네. 6년 차 때부터는 주임교사, 네. 원감, 부원장 이렇게 교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갈수록 원장님에게 특기사항을 보고하는 일은 갈수록 정말 중요해지는 것을 피부로서 정말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끼세요? 이거는 정말 긴장되고 예민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특히 안전사고 났을 때. 음. 안전사고 났을 때 어떤 교사는 원장님한테 보고하기가 정말 미안해서 또 어떤 교사는 너무 바빠요. 바쁘니까 이따 보고해야지 하고 그냥 하원시켜서 문제가 정말 이렇게 커지기도 해요. 또 어떤 교사는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때마다 죄인이 되는 것처럼 보고해야 돼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교사가 있고요. 맞아요. 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즉각 보고하고 또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작은 일이 정말 이렇게 큰 일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핵심. 자, 안전사고 났을 때 원장에게 보고와 조치가 즉각 이루어져야 담임교사는 안전사고 난 해당 원화를 제외한 또 다른 원화들의 보육에 계속 집중할 수가 있죠. 모든 안전사고는 즉각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원화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 사건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또 원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부모의 사정이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또 원화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이럴 때에도 원장님에게 보고는 필수라는 것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껴요. 원장은 원아와 부모 그리고 교사를 관리하여야 하는데 그때 교사의 보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민쌤, 네. 부모와의 소통 10계명 중 5번째는 뭘까요? 와, 벌써 5번째네요. 네. 5번째, 자신의 자녀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소통한다. 라엘, 사실 저도 교사이기 이전에 엄마잖아요. 네. 사실 제가 엄마로서 내 아이의 선생님과 상담할 때 이 부분이 뭔지 마음에 팍팍 와닿습니다. 모든 부모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 아이들과 사회생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선생님이 내 아이를 특별하게 말해주는 그 한마디, 때로는 내 아이의 문제점을 말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정말 가득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바로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은 내가 상대방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싶어요. 저도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아직 부모와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에는 선생님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서 내 아이에게 특별한 사랑,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소통할 때에는 이 아이가 교사에게 어떤 특별한 존재인지 부모에게 표현해주고 센스 있게 하는 교사, 바로 1등 교사입니다. 민쌤은 부모와 소통할 때 어떻게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표현을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네. 우선 네. 영유아기는 발달 과정 속에서 문제 행동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등하원 시의 부모님들한테 문제 행동에 대해서 자수 하소연을 하세요. 네. 저는 그때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이고 네. 또 문제가 될 만한 때에는 제가 먼저 대화를 요청하겠다고 해요. 네. 사실 교사는 그 또래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 전문가라거든요. 아, 역시 마이 민쌤 멋있으세요. 맞아요. 부모가 아이의 성장 과정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문제 행동에 대해서 망설이다가 선생님께 말을 꺼냈는데 선생님이 그 대화 주제를 냉큼 물고 심각하게 이끌고 가면 내 아이가 결국 이런 문제 행동 때문에 선생님에게 미움을 받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화를 관찰하면서 아이의 작은 변화를 느끼면 부모님과 바로 소통을 해요. 예를 들면 네. 야채를 안 좋아했는데 네. 점점 관심을 가져서 하나씩, 2개씩 먹는 모습이라든가 또 헤어스타일이 바뀌다거나 또 아니면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거나 또 나쁜 날 이런 것들을 잘 관찰했다가 부모와 소통하면 부모님들이 감동받곤 하거든요. 네,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죠? 네. 또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되 부모가 느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온기가 있는 소통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민쌤, 오늘은 우리 어린이집 교사 소통의 여왕, 부모와의 소통 10계명. 그 중에서 1탄 5개를 알아보았어요. 자, 우리 5개 우리 민쌤께서 빠른 속도로 정리를 부탁드려요. 네. 첫째, 첫 만남에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인사, 용모, 행동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라도 부모와 예의를 지키며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부모와 사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갖지 않도록 한다. 넷째, 부모와 소통 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5번째, 자신의 자녀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소통한다. 우리 보육인들 부모와의 소통에서 여왕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라일과 민쌤에게 힘